너는 한성그룹과 결혼할 거다. 거부하면 그 운전수는 해고는 물론 내가 모든 로스쿨에 연락해 법조계 진출까지 완전히 막아 영원히 밑바닥에 머물게 할 것이다. 3초의 정적이 흘렀다. 이 이야기는 그 선택을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JN그룹 본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층 마천루, 32층 회장실. 오전 10시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도심의 빌딩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남산타워가 멀리 보였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이서연은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아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이 없었다. 펜초기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사무실에 울렸다. 사각, 사각, 리드미컬한 소리였다. 그녀는 30대 초반이었다. 네이비 색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다. 귀에는 작은 진주 귀걸이, 손목에는 시계, 카르티에. 하지만 과하지 않았다. 세련되었지만 절제되어 있었다. 책상은 넓고 깨끗했다. 서류 몇 장, 노트북 한 대, 작은 화분 하나, 미니멀했다. 권력을 과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책상이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젊은 여성이었다. 20대 후반.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오후 3시 미팅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명령이 아니었다. 하지만 확고했다. 30대 초반의 여성 CEO, 자수성가한 사업가, 업계에서 존경받는 리더, 포브스 선정 아시아 40세 이하 영향력 있는 기업인, 작년에 선정되었다. 그녀의 회사는 5년 만에 1,200억 원 가치로 성장했다. 기적 같은 일이었다. 비서가 나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찰칵.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사람들의 꿈과 야망이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5년 전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포기했었다. 아니, 포기당했다. 5년 전 같은 건물, 15층 작은 회의실. 그때 이곳은 이정호 회장의 개인 서재였다. 지금은 회의실로 바뀌었지만 이서연은 아버지의 서재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약혼식을 위한 드레스였다. 프랑스에서 공수한 것이었다. 3천만 원짜리, 손으로 수놓은 레이스, 진주 장식,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갑게 피부를 눌렀다. 무거웠다. 3억 원짜리였다. 18캐럿, VBS 등급. 하지만 그녀는 그것의 무게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지하 주차장, 검은 벤츠 옆, 김지훈이라는 이름의 운전수가 서 있던 곳.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7월의 장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두두두두두. 그녀의 심장 박동소리 같았다. 이정호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도자기가 받침에 부딪히는 소리. 똑. 그의 시선이 딸을 향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선택은 단순하다. 네가 가진 모든 것 혹은 그 운전수. 서연의 숨이 멎었다. 가슴이 조였다.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았다. 가족 변호사가 2개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흰 종이들이 테이블 위에서 빛났다. 하나는 결혼 동의서, 한성그룹 장남 이준혁과의 혼인 계약. 다른 하나는 상속 포기 각서. 이서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법적 문서. 변호사의 손가락이 각 서류를 가리켰다. 말없이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30년간 이 가문을 섬긴 사람이었다. 감정 따위는 없었다. 그녀는 5년 전 100억 원의 유산을 포기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깔렸다. 차분하고 관찰자적인 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몰랐다. 5년 후 그녀가 그 모든 것을 돌려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우르릉. 그 모든 것은 김지훈이라는 운전수에게서 시작되었다. 6개월 전 신라호텔 연회장 뒤편 밤 9시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서연은 샴페인 잔을 들고 복도에 서 있었다. 안쪽 연회장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재벌 2세, 3세들의 가식적인 웃음. 사업 이야기, 골프 이야기, 명품 이야기. 그녀는 그 소리가 싫었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에 울렸다. 딸각, 딸각. 그녀는 발코니 문을 열었다. 밤 공기가 들어왔다. 차가웠다. 11월이었다. 저에게도 사람이 필요해요. 이 집착 말고.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이서연은 울지 않았다. 적어도 남들 앞에서는. 김지훈이 복도 끝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운전수 제복을 입고 있었다. 검은 양복, 하얀 장갑, 검은 넥타이. 단정했다. 군인처럼. 그는 30대 초반이었다. 키가 컸다. 185cm, 어깨가 넓었다. 체육관에서 단련한 몸이 아니었다. 군대에서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만들어진 몸이었다. 그의 얼굴은 평범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다른 직원들처럼 비굴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그는 5년간 특전사에서 복무했다. 전역 후 건설 현장에서 2년을 일했다. 돈을 모았다. 로스쿨, 학비를 위해. 그리고 3년 전 JN그룹 운전기사로 들어왔다. 급여가 좋았다. 야간에 공부할 시간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계획이 없던 것을 만났다.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저는 도련님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작은 검은 벨벳 상자. 하지만 브랜드 로고는 없었다. 동대문 액세서리 가게에서 샀다.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 은색 머리핀이 있었다. 화려하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물건이었다. 디자인은 단순했다. 꽃 모양도 아니고 나비 모양도 아니었다. 그냥 매끄러운 은색 핀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줄 수 있는 전부였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샴페인 잔을 난간에 놓았다. 천천히 상자를 받았다.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가벼웠다. 여절그램도 안 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무거웠다. 감정의 무게 때문에. 이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력함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이아몬드를 줄 수 없었다. 명품 가방을 줄 수 없었다. 해외여행을 선물할 수 없었다. 그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작은 은색 핀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 머리핀을 받았다. 손바닥 안에서 따뜻했다. 그의 천이 남아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선물이 그녀의 모든 것을 잃게 할 씨앗이 될 줄이야. 누군가 그들을 보고 있었다. 복도 반대편 모퉁이에서. 박비서였다. 회장의 개인 비서. 그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찰칵. 소리는 나지 않았다. 무음 모드였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이것은 승진의 기회다.
새벽 4시 50분. JN그룹 본사 지하 2층 주차장. 어둠이 깔려 있었다.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다. 웅궁거리는 소리가 났다. 환풍기 소리였다. 김지우는 걸레로 벤츠의 문손잡이를 닫고 있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닦아냈다. 그의 손은 거칠었다. 군대에서 5년, 건설 현장에서 2년을 일한 손이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다. 그는 검은 운전기사복을 입고 있었다. 다림질이 완벽했다. 구두는 광이 났다. 매일 아침 닦았다. 외모가 곧 실력이라고 배웠다. 군대에서 낡은 운동화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넓은 주차장에 울렸다. 아니, 낡은 운동화가 아니었다. 그는 제복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하지만 그 구두는 2년 전에 산 것이었다. 밑창이 닳아 있었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다. 새 구두를 살 돈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아껴야 했다.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세이코, 10만 원짜리 시계. 군대 전역할 때 산 것이었다. 초침이 째깍거렸다. 4시 52분. 회장님이 오시기까지 2시간 8분이 남았다.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는 차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밑에서 책 한 권을 꺼냈다. 가죽 표지가 달아서 반질반질했다. 모서리가 해졌다. 페이지 곳곳에 형광펜 자국, 빨간펜 밑줄, 연필로 쓴 메모들, 형법 총론, 로스쿨 교재였다. 정가 45,000원. 그는 중고로 15,000원에 샀다. 인터넷 중고 서점에서. 이 차를 닦는 동안에도 판례를 외워야 한다. 그는 책을 펼쳤다. 187페이지. 정당 방위에 관한 판례였다. 작은 후레쉬를 켰다. 노란 불빛이 페이지를 비췄다. 정당 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그는 작은 목소리로 읽었다. 외웠다. 한 줄, 한 줄.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지만 그가 가진 비밀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운전수가 아니었다. 그는 꿈이 있었다. 변호사가 되는 것.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 돈이 아닌 정의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밤 11시 23분. 저택 지하 1층. 보일러실 옆 운전수 숙소. 운궁. 보일러가 낮게 울렸다. 진동이 벽을 타고 전해졌다. 방은 좁았다. 2.5평. 가로 2m, 세로 3m. 창문이 없었다. 콘크리트 벽. 차가운 회색. 형광등 하나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깜빡거렸다. 교체해야 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나가지 않았으니 참았다. 침대 대신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한 채. 얇았다. 겨울에는 추웠다. 하지만 견딜만 했다. 특전사 시절에 비하면 이것은 호텔이었다. 책상은 플라스틱이었다. 다리가 흔들렸다. 아래 한쪽에 책을 받쳐놨다. 의자는 접이식이었다. 등받이가 없었다. 허리가 아팠다. 하지만 졸지 않게 해주는 장점이 있었다. 김지우는 편의점 삼각김밥을 한 입에 삼켰다. 참치김밥 1,300원. 저녁 식사였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페트병 물 500ml. 슈퍼에서 10개에 3,000원에 샀다. 그리고 책을 펼쳤다. 같은 책. 형법 총론. 그는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돈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피곤했다. 오늘 하루. 새벽 5시 기상. 회장 출근 준비. 오전 9시까지 4군데 이동. 오후에는 회장 부인 쇼핑 동행. 저녁 유법시까지. 그리고 차량 정비. 세차. 저녁 10시. 이제 자정까지 2시간 반 공부. 그리고 4시간 수면. 새벽 5시 다시 시작. 하루 16시간 일하고 4시간 공부했다.
잠은 4시간. 이미 3년째였다. 이 스케줄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목표. 변호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녀를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는 몰랐다. 이 책이 곧 그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증거물이 될 거라는 것을. 책 첫 페이지에 그의 송을시가 적혀 있었다. 2020년 3월 2일. 김지훈. 나는 반드시 변호사가 된다. 그리고 가난이 죄가 아님을 증명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숨겨야 할 또 다른 비밀이 있었다. 그의 마음이었다. 그는 이서연을 사랑했다. 운전수가 재벌 딸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금지된 감정이었다. 계급을 뛰어넘는 감정, 신분을 무시하는 감정.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정고, 저택 현관 앞 원형 차도. 태양이 뜨거웠다. 7월 한여름. 기온 35도. 아스팔트에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이정호 회장이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는 흰색 린넨 셔츠를 입고 있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다. 손목에는 파텍 필립 시계. 1억 원짜리. 발에는 로퍼. 구찌. 300만 원. 그는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코이바 시가. 쿠바산. 한 개비에 50만 원. 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올랐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 옆에는 2명의 손님이 서 있었다. 재벌 2세들이었다. 골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이정호의 농담에 웃고 있었다. 과장되게. 김지훈은 차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타이어를 닦고 있었다. 걸레가 검게 물들었다. 브레이크 가루. 먼지.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렸다. 등이 젖었다. 제복이 피부에 달라붙었다. 2 손님이 멀리서 그를 보고 킥킥 웃었다. 이 회장님 운전기사 관리 잘하시네요. 저렇게 디테일하게. 하하, 우리 기사는 저 정도로 안 해요. 역시 JN그룹이 다르긴 다르네. 이정호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사람은 제자리를 알아야죠. 기사는 기사답게, 회장은 회장답게. 그는 지훈을 향해 턱짓을 했다. 야, 김지훈.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햇빛이 눈을 찔렀다. 그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네, 회장님. 이 타이어에 뭐 묻었어? 깨끗하게 안 보이는데? 이정호가 가까이 다가왔다. 구두굽으로 타이어를 툭툭 쳤다. 아주 작은 먼지 하나가 묻어 있었다.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었다. 네가 감히 내 차를 더럽혀? 내 월급이 이 타이어 값도 안 돼. 이정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지훈을 내려다봤다. 신발 한 켤레에 300만 원짜리 구두가 지훈의 얼굴 높이에 있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지훈의 월급은 세전 280만 원. 그 벤츠 S클래스 타이어 한 세트는 400만 원이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는 작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타이어를 닦았다. 1번, 2번, 더 세게, 더 꼼꼼하게. 나는 이것을 그녀를 위해 견딘다. 그리고 내가 만들 미래를 위해. 손님들이 더 크게 웃었다. 이정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해. 그렇지, 지훈이. 네, 회장님. 크게 대답해. 네,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다. 메아리 쳤다. 굴욕의 메아리. 2층 창문. 서연이 유리에 얼굴을 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아버지, 당신은 인간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서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창문을 박차고 싶었다. 아래로 내려가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면 지훈이 더 큰 벌을 받을 것이었다. 그녀는 무력했다.
재벌 상속녀였지만 무력했다. 권력이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다. 돈이 있었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의 비밀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밤 10시 37분. 회장 서재. 무거운 마호가니 문, 두꺼운 카펫, 벽에 걸린 그림들, 책장 가득한 양장본 책들. 대부분 읽지 않은 것들이었다. 장식용이었다. 박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클릭했다. 프로젝터가 켜졌다. 웅, 기계음이 났다. 벽에 스마트폰 화면이 떴다. 문자 메시지들이었다. 화면이 켜지자 방 안이 밝아졌다. 파란 빛이 이정호의 얼굴을 비췄다. 회장님, 이것은 김지훈 운전수와 아가씨의 대화 내용입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기대감도 섞여 있었다. 이것은 큰 정보였다. 보상이 있을 것이었다. 메시지들이 하나씩 스크롤됐다.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날짜 11월 15일 밤 11시 23분. 지훈 씨, 오늘 힘들었죠? 아버지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도련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요.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그때 함께 가요. 도련님, 서연이라고 불러줘요. 우리 둘만 있을 때는. 서연 씨, 고마워요. 지훈 씨, 당신이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50개, 100개, 200개, 3개월치였다. 이정호의 얼굴이 붉게 변했다. 목의 혈관이 튀어나왔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끽. 그는 책상 위에 위스키 잔을 집어들었다. 맥켈란 25년산. 한 잔에 50만 원어치. 그는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다. 콰당.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서재 전체에 울렸다. 이정호 회장의 분노처럼 날카롭게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카펫에, 책상 다리에, 박 비서의 구두에. 위스키가 바닥에 퍼졌다. 갈색 액체가 하얀 카펫을 물들였다. 냄새가 진했다. 당장 그 쓰레기를 끌고 와. 이정호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독이 있었다. 박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 김지훈은 지옥 같은 서재에 끌려 들어왔다. 밤 10시 43분 김지훈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아니, 끌려 들어왔다. 경비원 2명이 그의 팔을 잡고 있었다. 그는 제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단추 하나가 풀려 있었다. 급하게 불려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공부하다가 끌려왔다. 책은 방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는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박 비서가 이미 압수한 것이었다. 화면에는 여전히 서연과의 대화가 켜져 있었다. 이정호는 그 폰을 지훈의 발 앞에 던졌. 퉁, 바닥에 떨어졌다. 화면이 깨졌다. 금이 갔다. 내까짓게 감히 내 딸에게 사랑을 논해. 지훈은 전화를 집어들었다. 깨진 화면. 하지만 아직 작동했다. 서연과의 메시지가 보였다. 그는 화면을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 있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특전사 훈련이 그를 단련시켰다. 감정을 숨기는 법, 고통을 견디는 법. 진심입니다, 회장님.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정호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목숨? 내 목숨이 얼마나 가는데? 월급 280만 원짜리 목숨이. 제 진심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단호했다.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군인 시절의 굳은 의지가 그의 얼굴에 선명했다. 박 비서가 문 옆에서 몸을 움츠렸다. 그는 보상을 기대했다. 승진, 보너스? 하지만 지금 이 분위기는 위험했다. 이정호는 이미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어떻게 이 벌레를 짓밟을 것인가? 어떻게 딸을 굴복시킬 것인가?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다. 좋아, 네 진심을 시험해보자. 다음 날 아침. 오전 9시. 회장 서재, 빛이 차갑게 들어왔다. 블라인드가 반쯤 내려져 있었다. 빛이 줄무늬를 만들었다. 에어컨이 최대로 켜져 있었다. 실내 온도 18도. 춥게 느껴졌다. 이서연은 서재 중앙에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는 어젯밤 잠을 자지 못했다. 박 비서가 자정의 문을 두드렸다. 아가씨, 내일 아침 9시 회장님 서재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알았다. 들켰다. 이정호는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네이비 슈트, 빨간 넥타이. 그는 물 한 잔을 서연 앞에 밀었다. 마셔, 진정하고. 서연은 물을 마시지 않았다. 손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를 쳐다봤다. 운전수는 5천만 원이면 돼. 넌 100억이 걸렸어.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있었다. 계산이 있었다. 서연의 가슴이 조였다. 5천만 원, 지훈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하는 것. 100억, 자신의 가치를 유산으로 측정하는 것. 네가 선택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네 가치를 정의하는 것이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저는 지훈 씨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정호의 표정이 굳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그래? 그럼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유산도, 가족도, 이름도 다 버리고. 알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빨랐다. 이정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예상하지 못했다. 딸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확고하게 대답할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정호의 다음 행동은 단순히 돈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는 더 잔인한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딸이 스스로 무릎 꿇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다. 오후 2시 17분. 저택 뒤편 골목. 하늘이 흐렸다. 먹구름이 몰려왔다. 비가 올 것 같았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나무잎들이 흔들렸다. 김지훈은 철제 울타리 앞에 서 있었다. 높이 3미터, 뾰족한 창살. 울타리 너머로 저택의 정원이 보였다. 잘 다듬어진 잔디. 분수, 그가 3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다. 이제는 들어갈 수 없었다. 2명의 경비원이 나타났다. 그들은 판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지훈의 짐이었다. 옷가지, 세면도구, 책 몇 권, 그의 전 재산이었다. 경비원들은 울타리를 향해 상자를 들어올렸다. 받아 김지훈, 한 경비원이 소리쳤다. 비웃는 투였다. 그들도 이미 소문을 들었다. 운전수가 아가씨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래서 해고되었다는 것. 상자가 울타리를 넘어 떨어졌다. 진흙 웅덩이 위로. 어젯밤에 비가 왔다. 땅이 질척했다. 쿵, 물이 튀었다. 갈색 진흙물, 옷가지들이 진흙에 젖었다. 흰 셔츠가 갈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책 한 권이 미끄러져 나왔다. 가죽 표지, 형법 총론. 지훈의 교재였다. 그의 꿈이었다.
그의 미래였다. 책이 진을 위에 떨어졌다. 펄럭. 페이지가 적기 시작했다. 물이 스며들었다. 글자들이 번졌다. 이정호 회장이 울타리 위에서 내려다봤다. 그는 2층 테라스에 서 있었다. 시가를 물고 있었다. 연기를 내뿜었다. 미소를 짓고 있었다. 승리의 미소. 법, 니까지 쓰레기가 배울 곳이 아니야. 네 자리는 바닥이야. 영원히.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원 전체에, 하늘에. 지우는 울타리를 붙잡았다. 손가락 끝이 하얘졌다. 힘을 주었다. 철창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그는 울타리를 넘으려 했다. 한 발을 창살에 걸쳤다. 올라가려 했다. 하지만 경비원이 그를 잡았다. 뒤에서 팔을 붙잡았다. 이봐, 김지훈. 여기는 이제 네가 올 곳이 아니야. 불법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제발. 책만은. 그의 목소리가 잠겼다. 목구멍이 막혔다. 그는 책을 바라봤다. 진흙 속에서 물을 흡수하고 있었다. 3년간의 밑줄, 수백 개의 메모, 새벽의 땀, 밤의 눈물, 모든 것이 번지고 있었다.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 사라지는 것은 책이 아니었다. 그의 미래였다. 그의 꿈이었다. 그의 존엄이었다. 지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땅에, 진을 위해. 그는 무릎을 꿇었다. 손을 땅에 짚었다. 진흙이 손가락 사이로 올라왔다. 경비원이 그를 놓았다.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그는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지훈의 머리에, 어깨에, 등에 떨어졌다.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정호의 마지막 공격은 지훈이 아닌 딸을 향하고 있었다. 같은 날 밤, 오후 8시 33분, 서연의 침실, 문이 쾅 닫혔다. 밖에서 자물쇠의 소리가 들렸다. 찰칵, 금속 소리, 차갑고 확실한 소리. 서연은 문손잡이를 잡고 흔들었다. 꽉 잡았다. 힘껏 돌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겼다. 밖에서. 열어요, 아빠. 문 열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문을 두드렸다. 쿵쿵. 손바닥이 아팠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방 안의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인터콤이었다. 천장에 달린 작은 스피커. 한성그룹과의 결혼은 내 운명이다. 김지훈은 잊어라. 그는 이미 이 집에 없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다.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릎을 끌어안았다. 숨이 가빴다. 아빠, 제발. 지훈 씨는 어디 있어요? 지훈 씨. 그 운전수는 해고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회사에도 취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법조계 진출,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모든 로스쿨에 연락할 것이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너는 3일 후 한성그룹 이준혁과 약혼식을 올린다. 손님 300명이 초대되었다. 언론도 온다. 거부하면 김지훈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다. 스피커가 꺼졌다. 지지직 소음만 남았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 서연은 창문으로 기어갔다. 유리를 잡고 일어섰다. 밖을 봤다. 3층이었다. 높았다. 아래는 돌바닥이었다. 뛰어내릴 수 없었다. 정원이 보였다. 저 멀리 뒷골목이 보였다. 지훈이 서 있던 곳.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그녀는 이미 100억을 버릴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댔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빠르게. 쿵쿵쿵. 그녀는 결심했다. 나는 그를 선택한다. 100억이 아니라. 다음 날 그녀는 아버지 앞에 불려나갔다.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오전 9시 정각.
JN그룹 본사 21층 프라이빗 라운지.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밝았다. 하지만 방 안은 차갑게 느껴졌다. 에어컨이 너무 강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잠을 자지 못했다. 눈밑이 어두웠다. 다크서클이 짙었다. 입술은 창백했다. 손은 떨렸다. 테이블 위에 2개의 서류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결혼 동의서, 한성그룹 장남과의 혼인계약서, 20페이지짜리 법정 문서, 다른 하나는 상속포기 각서. 이서연의 이름 위에 빈 서명란이 있었다. 가족 변호사가 스톱워치를 꺼냈다. 금속 케이스, 기계식. 그는 조용히 버튼을 눌렀다. 틱톡 틱톡. 초침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불길한 소리. 카운트다운. 이정호가 2 서류를 가리켰다. 검지 손가락으로. 하나씩. 100억과 이 결혼, 혹은 그 운전수. 10분 안에 결정해. 10분 후면 모든 선택권이 사라진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날씨를 얘기하듯.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다. 계산하고 있었다. 딸이 무너지는 것을, 굴복하는 것을. 나는 이미 이겼다. 그녀는 결국 돈을 선택할 것이다. 사랑? 그런 것은 배고픔 앞에서 무너진다. 서연은 2 서류를 번갈아 봤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소매 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다. 은색 머리핀. 지훈이 준 그 선물. 그녀는 소매를 살짝 걷었다.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작았다. 가벼웠다. 10,000원짜리. 하지만 그녀에게는 100억보다 무거웠다. 그녀는 몰랐다. 10분의 시간이 그녀의 인생 전부를 결정지을 거라는 것을. 틱톡, 틱톡, 틱톡. 시간이 흘렀다. 7분이 지났다. 변호사가 시계를 확인했다. 7분, 경과. 3분 남았습니다. 서연은 펜을 잡았다. 몽블랑. 무거웠다. 그녀의 손에서 떨렸다.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이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승리의 표정이었다. 서연의 손이 결혼 동의서를 향해 움직였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순간 그녀는 멈췄다. 숨을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김지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새벽 주차장에서 차를 닦던 모습, 밤늦게 책을 읽던 모습, 진흙 속에 무릎 꿇고 있던 그의 모습, 그의 책이 더러워지는 것을 바라보던 눈빛.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를 위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무 세게. 피가 났다. 구릿빛 맛이 입안에 퍼졌다. 따뜻했다. 아팠다. 그녀의 입술에서 피가 흘렀다. 100억의 무게가 그녀의 입술을 깨물게 했다. 2분 남았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틱톡, 틱톡, 틱톡. 서연은 손을 떼었다. 결혼 동의서에서. 그리고 다른 서류로 손을 옮겼다. 상속 포기각서. 이정호의 표정이 변했다. 서연아, 뭐 하는 거야? 30초 남았다. 변호사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0, 9, 8. 서연은 마침내 펜을 들었다. 이정호가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 순간에 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펜은 결혼 동의서가 아닌 상속포기 각서로 향했다. 7, 6, 9. 그녀는 한 획 또렷하게 자신의 이름을 썼다. 4, 3이면 시우시. 이서연. 3글자. 확실하고 떨림없는 필체. 1.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똑. 0. 시간 종료입니다.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를 쳐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유산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명확했다. 확고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핏기가 빠졌다. 입이 벌어졌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넘어졌다. 쿵. 지금 뭐라고 했어? 정신 차려, 이서연.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고함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상속 포기 각서를 집어 변호사에게 건넸다. 공증 부탁드립니다. 즉시 변호사가 서류를 받았다. 그의 손도 떨렸다. 30년 경력에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이정호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그는 책상을 붙잡았다. 비틀거렸다. 안 돼. 이럴 수는. 그날 서연은 100억의 유산과 함께 그녀의 과거를 뒤로했다. 저녁 7시 15분. 저택 정문.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끼익. 오래된 경첩이 비명을 질렀다. 서연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나왔다. 바퀴가 자갈길에 덜컹거렸다. 그녀가 가져온 것은 그것뿐이었다. 옷 몇 벌, 사진 한 장, 어머니와 찍은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은색 머리핀, 지훈이 준 것, 목걸이는 놓고 왔다. 3억짜리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시계도, 명품 가방도 모두 놓고 왔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정호의 것이었다. 그녀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운동화를 신었다. 화장은 지웠다. 머리는 묶었다. 간단하게. 경비원이 그녀를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이미 지시를 받았던 것이다. 그 여자가 다시 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우리 가족이 아니다. 문이 닫혔다. 쾅. 무거운 철문. 최종적인 소리. 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걸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길 건너편. 가로등 아래. 김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겨울 코트. 11월이었다. 추웠다. 그의 옆에는 큰 배낭 하나. 검은색. 군대에서 쓰던 것.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 그의 전 재산이었다. 서연은 캐리어를 놓고 그에게 달려갔다. 뛰었다. 운동화가 아스팔트를 쳤다. 딱딱딱. 지훈이 그녀를 안았다. 꽉. 그의 팔이 그녀를 감쌌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코트 위에 떨어졌다. 뜨거웠다. 그녀는 울었다. 소리내어. 처음으로.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리드미컬하게. 안정시키듯이. 고마워요. 내 선택을 존중해줘서, 함께해줘서. 서연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쿵쿵, 쿵쿵, 살아있는 소리. 진짜 소리. 지훈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나는 그녀를 지킬 것이다. 돈이 아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녀의 눈물이 지훈의 낡은 코트 위에 떨어졌다. 진정한 자유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낡고 좁은 고시원으로 향했다. 그들의 첫 번째 보금자리였다. 버스를 탔다. 간선버스 요금 1,400원씩. 두 사람 2,800원. 그들은 뒷좌석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다. 3년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전기가 불안정했다. 벽은 얇았다. 옆방 소리가 다 들렸다. 방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다. 3김15, 3625, 3035, 3곤75, 김지훈, 이서연. 문패가 없었다. 그냥 종이에 이름을 쓰고 테이프로 붙였다. 볼펜 글씨.
지훈의 글씨체였다. 방은 3평이었다. 가로 2m, 세로 3.5m. 정확히 계산하면 2던 9평. 책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다. 창문은 작았다. 50cm x 50cm. 환기구에서 이웃집 라면 끓는 냄새가 들어왔다. 신라면 냄새. 매일 저녁 6시면 어김없이 서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LG 그램. 5년 전 모델. 중고로 30만 원에 샀다. 화면에는 엑셀 시트가 가득했다. 매출 계산서. 그녀의 작은 온라인 사업이었다. 수입은 한 달에 200만 원. 순이익 80만 원. 두 사람이 살기에는 빠듯했다. 월세 45만 원. 식비 40만 원. 통신비 10만 원. 교통비 15만 원. 남는 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행복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지훈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그 책, 진흙에서 건져낸 형법 총론. 페이지가 쭈글쭈글했다. 얼룩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글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그는 말렸다. 5일 동안 한 페이지씩 펴서 그리고 다시 공부했다. 처음부터 그는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다.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색깔마다 의미가 있었다. 노란색은 중요, 초록색은 판례, 분홍색은 암기. 이제 곧 우리 회사가 숨 쉴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달 매출이 작년 대비 30% 올랐어요. 서연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있었다. 피곤했지만 빛났다. 나도 곧 변호사가 돼서 당신을 도울게요. 시험까지 6개월 남았어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피곤한 미소였지만 진심이었다. 주름이 눈가에 생겼다. 웃을 때마다. 책상 위에 그 낡은 책이 펼쳐져 있었다. 주변에는 포스트잇과 메모지가 가득했다. 지훈의 송을씨로 빼곡했다.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 종이를 아끼기 위해. 그들은 몰랐다. 3년의 고통이 그들을 100억보다 더 큰 부자로 만들 거라는 것을. 하지만 이정호 회장은 아직도 이 고통이 그녀를 무릎 꿇게 할 것이라 믿었다. 그는 기다렸다. 딸이 돌아오기를. 굴복하기를.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 그리고 그동안 그들은 성장했다. 어느 주말 오후 고시원 복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문을 열었다. 밖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모피코트 밍크 아우드 1,000만 원짜리 샤넬 가방 클래식 플랫백 800만 원 진한 향수 냄새 디올 지하도레 서연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고시원 복도를 둘러봤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코를 찌푸렸다. 역겨움과 경멸이 섞인 표정. 좁은 복도, 낡은 벽지, 벗겨진 페인트, 냄새, 곰팡이 냄새와 라면 냄새가 섞인. 더러워. 지금이라도 돌아와. 아버지가 네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녀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다. 하얀 봉투. 현금, 다발이 보였다. 5만 원권, 100장, 500만 원쯤 되어 보였다. 이거 받고 아버지한테 무릎 꿇어.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그럼 다시 받아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서연은 봉투를 받았다. 천천히 돈을 세었다. 1장, 2장, 3장, 100장. 정확히 500만 원. 그리고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줬다. 이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 거예요. 잘 가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감정이 없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그녀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서연은 문을 닫았다. 찰칵. 밖에서 어머니가 소리쳤다.
미쳤구나. 너 정말 후회할 거야. 나중에 울면서 빌어도 안 받아줄 거야.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딸깍, 딸깍, 딸깍.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서연은 문을 닫았다. 그녀는 100억 대신 자존심을 선택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 지훈이 그녀를 안았다. 뒤에서 잘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웃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다. 5년 후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JN그룹의 비상 이사회였다. 5년 후 오전 9시 17분 JN그룹 본사 앞 도로. 날씨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하지만 건물 안의 분위기는 어두웠다. 로비를 지나는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눈 밑이 어두웠다. 밤샘 근무한 흔적. 소문이 돌고 있었다. 회사가 망한대. 투자금이 증발했대. 800억. 회장님이 잘못 투자했대. 중국 부동산에. 속삭임, 불안, 공포. 32층 회장실. 이종호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넥타이를 매만졌다. 한 번, 두 번. 계속. 그는 5년이 지났다. 머리는 반쯤 하얗게 샜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다. 눈 밑에 다크서클. 뺨이 꺼졌다. 오늘 투자자가 온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이 회사를 살릴 유일한 기회. 투자자가 늦는군. 망할 놈의 투자자. 제발 와야 하는데 안 오면 끝이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브레이크 소리. 끼익. 이정호가 창밖을 봤다. 검은 마이바흐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췄다. 최신 모델. S클래스. 3억 원짜리. 창밖에서 검은 차 한 대가 멈췄다. 모든 것이 이 차에서 시작될 것이었다. 차 문이 열렸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구두였다. 여성용 하이힐. 이탈리아 수제. 로렌초. 검은색. 굽높이 10cm. 그 다음 다리. 정장 바지. 스트라이프. 검은색. 그리고 여자가 완전히 내렸다. 30대 초반. 키 168cm. 단정한 헤어스타일. 완벽한 메이크업. 하지만 과하지 않았다. 네이비 정장. 맞춤 제작. 명품이었지만 로고가 없었다. 진짜 부자의 옷차림. 그리고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반대편 문이 열렸다. 남자가 내렸다. 30대 초반, 키 185cm. 완벽한 맞춤 정장. 차콜 그레이, 가죽 서류 가방, 이탈리아산, 안경을 쓰고 있었다. 뿔테. 지적인 인상. 그는 여자 옆으로 걸어가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이 건물로 걸어왔다. 같은 속도, 같은 리듬. 완벽한 조화. 로비. 대리석 바닥이 빛났다. 방금 왁스 칠한 것 같았다. 천장이 높았다. 10m. 중앙에 JN그룹 로고가 걸려 있었다. 금색, 빛나고 있었다. 유리문이 열렸다. 자동문. 쉬익. 두 사람이 들어왔다. 딸깍, 딸깍, 딸깍.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날카롭게, 또렷하게. 리듬이 있었다. 자신감의 리듬, 권력의 리듬. 서연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을 날카롭게 울렸다. 과거와 현재를 가르는 소리였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프론트 데스크 직원 3명, 경비원 2명, 대기 중인 방문객들 7명. 모두가 그들을 봤다. 시선이 쏠렸다. 이종호 회장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급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거의 뛰다시피. 고개를 숙였다. 90도. 완벽한 각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1층에서 모시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비굴했다. 떨렸다. 5년 전의 그가 아니었다. 권위가 없었다. 오만함이 없었다. 나는 공손해야 한다. 이것이 내 마지막 기회다. 무릎을 꿇어서라도. 하지만 두 사람은 그를 지나쳐 걸어갔다.
멈추지 않았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다. 마치 그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아니,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옆모습. 심장이 멈췄다. 숨이 멎었다. 세상이 느려졌다. 이정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떨렸다. 그는 남자를 봤다. 익숙한 얼굴. 5년 전보다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김, 변호사? 그 두 단어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로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세 사람에게 쏠렸다. 숨소리만 들렸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운군궁. 이정호는 자신의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무릎이 떨렸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이서연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는 아버지를 내려다봤다. 그녀가 10cm 더 높은 곳에 서 있었다. 하이힐 때문만은 아니었다. 지위 때문이었다. 성취 때문이었다. 당당함 때문이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5년 전에 떨리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확고했다. 권위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딸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심판자다. 이정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순식간에 1초도 안 걸렸다. 입술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뒤로 비틀거렸다. 한 걸음, 두 걸음.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콰당.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파드득. 누구도 줍지 않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옆에 대리석 기둥을 붙잡았다. 차가웠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헥헥. 네가 왜 여기에 어떻게... 겨우 그 말을 내뱉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거의 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준 고통의 대가다. 모든 굴욕의 대가다. 김지훈이 서연 옆에 섰다. 그의 손이 그녀의 등에 가볍게 닿았다. 소유의 제스처, 보호의 제스처, 파트너의 제스처. 5년 전 그는 이 로비에서 쫓겨났다. 지금 그는 투자자로 돌아왔다. 이정호는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다. 5년 전 그가 지훈에게 주었던 수치심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열렸다. 딩. 12명의 이사진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양복 차림, 긴장한 얼굴들. 회장님, 투자자가 오셨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박 이사가 소리쳤다. 50대, 대머리,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리고 로비의 광경을 봤다. 얼어붙었다. 입이 벌어졌다. 저게 서연 아가씨잖아. 다른 이사가 속삭였다. 40대, 안경을 쓴 남자. 그럼 저 남자는 김운전사? 김지훈? 모두가 멈췄다. 12명이 한꺼번에 숨을 멈췄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투자자는 누군가 중얼거렸다. 설마 저 두 사람이. 깨달음이 퍼졌다. 파문처럼. 이사회 멤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이미 서 있었다. 그들의 운명은 이제 서연에게 달려 있었다. 서연이 이사진을 향해 걸어갔다. 지훈이 그녀를 따랐다. 두 사람은 회의실로 향했다. 방향을 알고 있었다. 당연했다. 서연은 여기서 자랐다. 이정호가 비틀거리며 따라갔다. 잠깐 서연아, 설명을. 하지만 서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32층 회의실. 긴 테이블. 휴를 명이 앉을 수 있는. 가죽 의자들. 벽에 걸린 회사 연역. 1985년 설립. 40년 역사. 서연은 상석, 회장 자리에 앉았다. 주저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지훈은 그녀의 오른쪽에 앉았다.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서류들을 꺼냈다. 이사들이 하나씩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짜 서연 아가씨야? 5년 동안 어디 있었대? 김 운전사랑 같이 있었다며. 근데 저 두 사람이 투자자라고. 서연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켰다. 프로젝터와 연결했다. 블루투스로. 프로젝터가 작동했다. 벽에 이미지가 떴다. 사진이었다. 고시원 방, 사진이었다. 좁고 어두운 방. 2.9평, 책상 위에 노트북 한 대, 그 옆에 낡은 책 한 권, 형법 총론. 진흙 얼룩이 선명했다.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들의 의심을 잠재울 증거를 꺼냈다. 서연이 일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저희 회사의 시작 자본은 100억이 아니었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명확하고 단호했다. 마이크가 필요 없었다. 화면이 바뀌었다. 회사 로고 HS 컨설팅. 깔끔한 디자인, 파란색과 은색, 그 아래 숫자들. 기업 가치 1200억 원, 직원 수 87명, 2023년 매출 890억 원, 2023년 순이익 340억 원. 침묵. 완벽한 침묵.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김지훈 변호사는 저희 법무팀 대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지훈의 이력서가 떴다. 서울대학교 로스쿨 수석 졸업 변호사 시험, 전국 3등 합격 기업 재무구조조정 전문가, 주요 업적. 12개 기업 회생 성공.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사들을 향해 이정호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입이 벌어졌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충격, 완전한 충격. 거짓말, 말도 안 돼. 5년 만에? 불가능해. 겨우 그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화면의 재무제표, 감사받은 것이었다. 공인회계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 모든 것이, 인생 전체가. 서연은 사진 속에 낡은 책을 가리켰다. 레이저 포인터로. 빨간 점이 책 위에 찍혔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의지. 명품이 아니라 노력. 100억이 아니라 500만 원과 피나는 노력.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다. 박 이사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이정호를 봤다. 그리고 서연을 봤다. 그리고 다시 이정호를 봤다. 그럼 저희를 인수하시겠다는 겁니까? HS 컨설팅에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천천히, 확실하게.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정호가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밀렸다. 끼익. 그는 테이블을 짚고 서연에게 걸어갔다. 걸어가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렸다. 테이블을 붙잡았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바닥에. 회의실 바닥에.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12명의 이사가 그것을 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내 딸아, 제발, 아빠를 한 번만 도와다오. 응? 아빠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짜 눈물이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켜줘. 당신의 권력을. 제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권력 없이는. 서연은 그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차가웠다. 그녀는 천천히 아버지의 손을 떼어냈다. 그가 그녀의 치마를 잡고 있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딸이 아니었다. 서연이 이사회를 향해 돌아섰다. 심판의 시간이었다. 회장님은 5년 전 2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감정이 없었다. 사실만 있었다. 첫째,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측정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봤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딸의 영혼을 사려 했습니다. 100억으로. 이정호가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다. 콧물까지 흘렸다. 5년 전의 위험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아, 내가 틀렸다.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너무 늦었다. 그의 사과는. 서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두꺼운 문서였다. 100페이지는 넘어 보였다. 저희는 JN그룹을 인수합니다. 인수가는 북에 50억 원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다. 950억, 현재 시장가의 80% 수준, 헐값이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다. 파산하거나 헐값에 팔거나.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아버지를 향했다. 이정우 회장님은 경영권을 상실합니다. 주식은 모두 매각하셔야 합니다. 대신 저희 회사에서 고문으로 채용하겠습니다. 침묵. 월급 300만 원. 1년 계약. 연장 여부는 성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300만 원. 5년 전 지훈의 월급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회장에서 고문으로 1,0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리고 당신의 도움 요청은. 서연이 멈췄다. 이정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거절하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정호의 몸이 흔들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완전히.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안 돼. 내가 만든 회사야. 40년을. 그는 울었다. 소리내어. 회장이 회의실에서 울고 있었다. 서연이 펜을 집어 서명했다. 인수계약서에 한 획. 또렷하게. 이서연. 그 옆에 지훈이 서명했다. 김지훈, 법무대표. 도장을 찍었다. 쿵. 그 소리가 이정호의 심장을 관통했다. 이정호는 그의 딸에게 해고당했다. 100억 유산을 포기한 딸에게 박 이사가 일어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HS 컨설팅의 인수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이정호를 봤다. 죄송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다. 하나씩. 그들은 이미 선택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로. 경비원 2명이 들어왔다. 서연이 불렀던 것이었다. 그들은 이정호의 팔을 잡았다. 이정호 전 회장님, 나가셔야 합니다. 이제 이 건물에 출입 권한이 없으십니다. 내 건물인데, 내가 지은 건물이야. 하지만 경비원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주인의 명령을 따랐다. 김지훈 변호사가 이정호 회장을 로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안내가 아니었다. 에스코트, 강제 퇴장, 로비. 이정호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경비원들이 그를 부축했다. 양팔을 잡고. 직원들이 복도에 서서 지켜봤다. 수십 명. 속삭임, 수군거림. 회장님이 쫓겨나신대. 서연 아가씨가 회사를 인수했대. 5년 만에 역전이래. 이정호는 그 시선들을 느꼈다. 수치심, 굴욕. 그는 고개를 숙였다. 자동문이 열렸다. 쉬익, 밖은 햇살이 강했다. 이정호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눈이 부셨다. 아니,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요, 변호사님. 누군가 뛰어왔다. 박 비서였다. 5년 전 서연과 지훈의 문자를 고발했던 그 사람. 그는 여전히 JN그룹에서 일하고 있었다. 아니, 일하고 있었다. 과거형이었다. 그는 이력서를 지훈에게 내밀었다. A4 용지 2장. 급하게 프린트한 티가 났다. 김 변호사님, 저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일 열심히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회장님 옆에서. 지훈이 이력서를 받았다.
천천히 읽었다. 눈으로만. 표정이 없었다. 박진수, 45세, 학력, 지방대 경영학과, 경력, JN그룹 15년, 그리고 특이사항란에 회장님의 최측근, 충성심 최고. 지우는 그것을 두 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찢었다. 찢어 찌익 반으로. 그리고 또 반으로. 그리고 또 8조각이 되었다. 우리 회사에 당신 같은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조각난 이력서가 바닥에 떨어졌다. 바람이 불었다. 종이 조각들이 날렸다. 하늘로. 나는 도덕적 부패를 용납하지 않는다. 배신을 용납하지 않는다. 변호사님, 제발 저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지우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박 비서에게 등을 보였다. 김지우는 5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문으로 이정호를 내보냈다. 문이 닫혔다. 자동문이 천천히 닫혔다. 유리문. 반사되는 햇빛. 밖에 두 사람이 남았다. 이정호와 박 비서. 둘 다 일자리를 잃었다. 둘 다 미래를 잃었다. 이정호가 주저앉으려 했다. 하지만 박 비서가 부축했다.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건물을 올려다봤다. 53층.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이 지은 건물. 아니, 이제는 딸의 건물. 1년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다. 1년 후 봄, 4월, 벚꽃이 만개한 계절. JN그룹 본사 32층 회장실.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꽃향기가 났다. 벚꽃, 목련, 개나리.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하얀 커튼. 레이스. 이서연은 책상에 앉아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5명의 임원이 보였다. 도쿄, 상하이, 싱가포르, 뉴욕, 런던. 글로벌 회의였다. 네, 인수거는 문제없이 진행될 겁니다. 도쿄지사는 다음 달 오픈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하지만 부드러웠다. 권위적이지 않았다. 협력적이었다. 나는 이 제국을 이끈다. 하지만 공포가 아닌 존중으로. 화면 속 일본 지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서연 회장님의 리더십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팀워크예요. 회의가 끝났다. 화면이 꺼졌다. 검은 화면. 서연은 의자에 기대 깊은 숨을 쉬었다. 피곤했다. 하지만 좋은 피곤함이었다. 성취감이 있는. 그녀는 책상 위를 봤다. 작은 유리 상자가 놓여 있었다. 10cm x 10cm. 투명한 아크릴 상자. 그 안에 무언가 반짝였다. 은색 머리핀. 그 낡은 머리핀. 지훈이 6년 전에 준 것. 동대문에서 10,000원 주고 산 것.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었다. 유리 상자를 열고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여전히 가벼웠다. 여전히 싸구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100억보다 소중했다. 1000억보다. 세상 그 무엇보다. 서연은 그 낡은 은색 머리핀을 만졌다. 100억 유상과 맞바꾼 소중한 가치. 그녀는 그것을 머리에 꽂았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거울을 봤다. 책상 옆 벽에 걸린 전신 거울. 완벽한 정장, 완벽한 메이크업, 완벽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 한가운데 10,000원짜리 은색 핀. 어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김지훈 법률사무소. 강남구 테헤란로 20층. 김지훈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그의 과거와 미래를 담은 상징이 놓여 있었다. 강남. 봄 햇살이 들어오는 20층 법률사무소.
문에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다. 김지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지훈, 기업 구조조정 전문.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50평. 책장에는 법률 서적이 가득했다. 수백 권. 형법, 민법, 상법, 회사법, 파산법.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 정영이 보였다. 남산타워, 한강, 63빌딩. 롯데타워. 지훈은 책상 맞은편에 앉은 노인과 대화하고 있었다. 노인은 70대였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다. 손이 거칠었다. 평생 노동한 손이었다. 법은 약자를 위한 것입니다. 할아버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부드러웠다. 나는 내 권력을 나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한다. 이것이 내가 변호사가 된 이유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지훈은 의자를 돌려 벽을 봤다. 유리 케이스가 걸려 있었다. 벽 중앙, 조명이 비추고 있었다. 스포트라이트처럼. 그 안에 책 한 권, 형법 총론. 진흙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갈색 얼룩. 페이지가 쭈글쭈글했다. 물에 젖었다 마른 흔적. 하지만 빛이 나고 있었다. 조명이 그것을 비추고 있었다. 마치 박물관의 유물처럼, 마치 성물처럼. 명판이 붙어 있었다. 작은 금속 명판. 김지훈의 첫 번째 법률교재. 2002-23. 가난은 죄가 아니다. 그가 한때 쓰레기라고 불렀던 책은 이제 그의 가장 빛나는 상징이었다. 지훈은 책을 바라봤다. 오래. 1분, 2분. 회상했다. 새벽 주차장, 보일러실 옆방, 진흙 웅덩이, 고시원. 그 모든 순간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가 책에게 말했다. 혼잣말이었다.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JN그룹 본사, 지하 1층, 구석 사무실, 문패, 경영 고문실, 이정호. 방은 좁았다. 10평도 안 되었다. 창문이 없었다. 형광등 하나. 깜빡거렸다. 교체가 필요했다. 하지만 아무도 교체해주지 않았다. 책상은 작았다. 파티클보드, 싸구려. 의자는 플라스틱이었다. 등받이가 불편했다. 이정호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셨다. 1년 만에 얼굴에 주름이 깊었다. 10년은 늙어 보였다. 네, 김민준 팀장님. 서류는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약했다. 김민준 팀장은 32세 신입 직원이었다. 입사 3년차. 이정호는 그에게 보고해야 했다. 지시를 받아야 했다. 나는 내 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의 직원이 되었다. 전화를 끊었다. 그는 책상에 이마를 댔다. 차가운 책상. 한숨을 쉬었다. 벽에 달력이 붙어 있었다. 2024년 4월. 계약 만료까지 8개월. 그 후에는 아무도 모른다. 재계약될까 아마 아닐 것이다. 서연은 자비롭지 않았다. 정의로웠지만 자비롭지는. 그는 창문 없는 방을 둘러봤다. 이것이 그의 왕국의 끝이었다. 40년의 끝. 그날 서연과 지훈이 내린 선택은 단지 사랑이 아니었다. 저녁 6시. 서연과 지훈의 사무실 근처. 봄날 카페. 작은 카페였다. 체인점이 아니었다. 개인이 운영하는. 화려하지 않았다. 나무, 테이블, 단순한 의자, 손으로 내린 커피.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다. 벚꽃이 흩날렸다. 바람에 분홍빛 눈처럼 서연과 지훈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가 자리,
커피 2잔이 테이블 위에 있었다. 아메리카노. 김이 피어올랐다. 하얀 김. 그들은 손을 잡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서 서연의 손에 은색 머리핀이 반짝였다. 석양빛을 받아 지훈의 손목에는 여전히 10만 원짜리 세이코 시계. 바꾸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그날 서연과 지훈은 증명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흘렀다.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사라지면 무너지지만 영혼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서연이 지훈을 봤다. 눈을 마주쳤다. 미소를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5년 전 저택에서는 결코 지을 수 없었던 미소. 6년 전 발코니에서도 짓지 못했던 자유로운 미소. 괜찮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맞아요. 우리는 부자예요. 진짜 부자. 내 인생은 완벽하다. 그녀의 선택 덕분에, 그녀의 용기 덕분에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계속되었다. 돈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과 자신을 믿는 사람. 결국 이기는 건 후자입니다. 항상. 2 사람은 커피를 마셨다.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 위로 분홍빛 벚꽃이 날렸다. 아름다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름다움.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가장 강력한 사업 계획입니다. 그것은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영원히 지급됩니다. 서연이 웃었다. 소리내어. 지훈 씨,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글쎄요, 더 성공하겠죠. 하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왜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그들은 일어났다. 손을 잡았다. 카페 문을 열고 나갔다. 종이 딸랑 울렸다. 저녁 거리를 걸었다. 천천히. 급할 것이 없었다. 화려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쳤다. 미슐랭 스타. 1인 30만 원.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평범한 분식집으로 향했다. 떡볶이, 순대, 튀김. 2인분에 12,000원. 더 맛있었다. 더 행복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모든 것을 이룬 자들의 평화로운 걸음이었다. 벚꽃이 그들 위로 떨어졌다. 축복처럼. 분홍빛 축복.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졌다. 2 사람의 뒷모습. 석양, 벚꽃,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졌다. 가로등, 빌딩, 간판. 서울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매일이 봄날이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다. 마지막 장면. 은색 머리핀 클로즈업. 서연의 머리에서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10,000원의 가치. 하지만 1,200억보다 소중한